우리나라는 매일 13명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5명 중에 1명이 고위험 음주군에 속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들의 음주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고위험 음주군이었으나 술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럼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주 마시는 편이세요? 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너 주사가 많아라고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혹시? 네, 좀 줄이라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주 문화라는 게 이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조절을 하면서 마신다면은 음주 문화도 괜찮은 술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해보니까 몇 점이 나왔어요? 26점이요. 26점이요? 근데 술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9조 4천억 원,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7조 1천억 원. 담배보다 술이 주는 악영향이 더 큰데 비해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의 폐암 사망 이후 정부는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술 광고는 톱스타들이 등장해 술이 마치 깨끗하고 좋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외국들이 아이돌 스타, 그다음에 유명 영화배우, 유명 스포츠 스타는 자체 규정을 통해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자기들 스스로. 내놓고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거든요. 주류회사에 아예 기본적인 최소한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만약에 주류 광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밤 10시 이후에만 음주에 대한 그러니까 술 광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음하는 장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장면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우리나라처럼 뭐 캬하는 발음을 낸다든지 그런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제재가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감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 장면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음주 장면이 좀 지나친 음주 장면이 더 많이 묘사되는 경우가 이제 시청률 때문에 그런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일부 어떤 연예인이 소주로 뭐 트리도 만들고 소주병으로 뭐 여러 가지 소주로 인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실 청소년들도 많이 보는 방송인데 거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충분히 좀 내려야 되고 또 경고 이후에는 다시는 이제 그런 방송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 술 먹고 하는 방송이 뭐 음주 방송이 대세니까 그 부분은 좀 시민들도 좀 이제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송사에 강력하게 시민들도 조금 지적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음주는 흡연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육 홍보 예산이 이제 14억이고 담배 같은 경우는 그 1,460억이기 때문에 한 100분의 1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금연 예방 사업은 총 13개, 1,460억 원.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은 3개에 불과했으며 예산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14억이었습니다. 음주자들이 술을 살 때 내는 주세의 행방도 궁금했습니다. 나라에서 주세라는 게 있는데 주세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가고 단 한 푼도 건강을 위한 기금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단 1%도 건강을 위한 기금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네. 알코올 치료 전문 센터가 절대 부족하고 음주 예방 사업 예산이 적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소문의 진실을 알기 위해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장님 계신가요? 강태 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 지금 원래 국세청 출신이고 전 회장님도 똑같이 국세청 출신이죠. 교수님 출신이죠. 교수를 8년 하시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따져야지. 공무원들이 그 주류 관련 회사, 주류협회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협회가 필요한 인재를 저희는 두루두루 보고 어느 곳에 일했던 분이라도 뭐 하물며 뭐 장관을 지냈던 분이든 국회의원 지냈던 분이든 보좌관이든 또는 뭐 사회 저명 인사든 저희는 뭐 저희 필요도 하다면 누구라도 영입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뭐 음주운전이나 임산부 음주에 대한 경각심 이것들도 이제 곧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1월 중에 해서 12월 정도면 뭐 라디오나 이런 통해서 쭉 한번 계속 이완이 될 겁니다. 혹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나요? 뭐 예산은 이제 검토를 하고 또 해보죠. 우리 협회에는 다 그런 예산도 있죠. 올해 45살인 상자비 씨는 모처럼 대학생 딸과 함께 외식을 나왔습니다. 만 10년 단주 기념 외식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자비 씨는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상자비 씨 주변에는 술의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2, 3일 술을 안 마시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자신은 10년 동안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 술을 밀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고 건강도 정신도 180도 바뀌면서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상자비 씨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눈이 커지고 맛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맛있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금주도 똑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그 빈 시간을 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태 그 모든 시간을 술로 채웠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좀 바꿔보면은 그 술 마시는 시간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보려고 했던 것 자체를 못 해본 거예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술이 주는 즐거움은 허상이에요, 허상. 단주 3년째 되던 해, 단주 후 찾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는 시큰둥했지만 지금은 회원이 약 9,800명. 단주를 하는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음주 예방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비로 단주 배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요. 만으로 이제 10년 11월 1일 되면 이제 만으로 10년이 자비로 해드리는 거라서 단주를 이어가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손편지까지 써보는데요.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어떤 일보다 적극적입니다. 직장도 없는 상태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심각했죠. 이제 와이프는 참다 이제 뭐 그전에 뭐 이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은 진짜 이제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한 상태였고 술에 의해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 가가지고 고시원에서 거기서 그냥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속으로 이제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술만 진짜 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온라인 카페에도 20대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빠한테 뭐라 그랬냐면 소주 한 병만 마실 거예요. 그랬거든. 그 약속을 지켰어? 못 지킨 거 같지? 잘 안 되지.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마시다 보면 신나서 기억나는 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 막 잠깐만요. 그냥 왜 그러지? 그냥 막 엄마랑 싸우면서 그냥 엄마랑 싸우면서 그냥 싸우는 모습 같은 거 조금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소심한 성격도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안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뭐 술을 끊고 아무리 이렇게 지금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도 어렸을 적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미안하죠. 제 무의식 중에 우리 딸 무의식 중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게 지금도 미안해요.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들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회원이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 만나러 간다는데요. 들어가시죠. 술 문제를 말 못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안 모자라요? 네, 좀 자는 채워야 마시지. 아니, 술 너무 마셔본 사람이 그래요. 자는 채워야 마시지. 관대한 음주 문화, 술 권하는 사회가 단주자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얼마나 담배를 폈으며 현재는 얼마나 피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술에 관련해서는 질문이 되게 짧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드십니까? 뭐 소주, 양주, 뭐 와인 이런 식으로 주류 종목만 쫙 써놓고 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술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문이 없고 간결하게 돼 있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에다 이제 건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이제 서로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좀 술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대학생이라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그냥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밤새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시험 보러 왔는데 술 냄새도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술 가격 정책도 대한민국을 만취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에 그 최소 주류 가격 정책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1도짜리 술에 알코올 도수가 1도일 때마다 최소 가격을 정해서 주류 가격이 너무 싸지지 않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광고 제한 정책하고 주류 가격 정책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고 실제 실생활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제도를 바꿔서 문화를 따라오게 하는, 왜냐하면 음주폐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공공의 폐해이기 때문에 이걸 문화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사이에 술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결국 주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밖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국들이 결국은 제도를, 법을 바꿔서 문화를 바꾸게 하는 그러한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 이유이고요. 술로 인해 최소한의 노동조차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 술값으로 탕진하고 있는 선우재훈 씨. 술은 이건 진짜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돈이 안 되고 내 몸만 망치고 병들게 하고. 술을 끊고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 운전을 비롯한 음주 폐해 해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알코올 중독 예방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여성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감옥 가면 뒷바라지하고 기척 없이 남성들이 나가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